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됐었던 이야기는 바로 뜨레플레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뜨레플레프의 독백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독백이 있어요. 갈매기를 니나 발 아래에 내려다 놓으면서 나는 오늘 이 갈매기를 죽이는 비열한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씬이 있는데, 어떡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라 앞부분에 소린과 뜨레플레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독백을 고르게 된 이유는, 만약에 제가 뜨레플레프를 가지고 연기를 오디션을 보거나 시험을 봐야 될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나 좋겠지만, 저는 이 앞부분에 있는 독백에서 참 많은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뜨레플레프와 소린의 대화들을 통해서 그 독백에 대한 분량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백 연기를 가져가실 때 참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 배우들이라면 정말로 많은 뭔가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부분 있잖아요. 왜 뜨레플레프가 소린한테 필요한 건 새로운 형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뜨레플레프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소린과 대화를 나누게 되다가 필요한 건 새로운 형식이다 라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이 독백에서, 아니 그럼 대체 뜨레플레프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식이란 대체 무엇이냐, 이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제가 진짜 짧게 하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새로운 형식 같은 거는. 자, 그럼 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죠. 일단 이 이야기, 갈매기라고 하는 극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9세기 서양 연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당시 19세기 서양 연극 시스템에서는 스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 스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한 배우가 극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극이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스타는 본인이 맡게 된 희곡에 대해서 심지어 손을 조금 대서 수정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배우가. 그리고 본인 위주로 돌아가게끔 조명이나 무대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손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철저하게 본인 위주의 공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배경들이 이 갈매기라고 하는 곳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 스타 시스템이라고 하는 배우들에 대해서 한 명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바로 아르카지나입니다. 그리고 뜨레플레프는 그런 아르카지나의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왔을 테고요. 그리고 아르카지나의 주변 인물들은 항상 뜨레플레프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뜨레플레프 자체만을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르카지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뜨레플레프는 점점 자존감이 참 자라나긴 어려웠을 것이고,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나가 처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뜨레플레프의 극을 공연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그 알 수 없는 그 대사들 자체는 사실 제가 해석했을 때는 뜨레플레프 본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아들로서 혹은 한 존재 자체로서 엄마 혹은 아르카지나에게 인정받고 싶었었던 뜨레플레프의 모습이 대사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도중 아르카지나에게 인정을 받기는커녕 뭔가 아르카지나에게 안 좋은 언짢은 느낌을 받게 되자 뜨레플레프는 공연을 안 해버립니다. 바로 그가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었던 어머니 앞에서 인정받길 원했는데,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연극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희곡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고 싶었었던 것인데, 사실 그게 굉장히 뭔가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 왕실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르카지나 앞에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뜨레플레프의 공연은요. 굉장히 많은 작가들의 공연들이 무대에서 올라갔을 것이고, 스타 시스템의 결과론으로 인해서 모든 그 작가들의 여자 주인공의 역할은 아르카지나에게 굉장히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뜨레플레프의 대사를 보면은 어머니를 이야기를 할 때 위대한 예술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아마 스타 시스템을 비판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당시 이런 희곡에 대한 것들을 희곡으로 바라봐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뜨레플레프가 생각하는 새로운 희곡이란, 새로운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배경적인 설명들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야
있어야 저 스스로가 뭔가 연기를 하고 가르칠 때 설득력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트레플레프가 이야기하는 진부하고 편협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명의 스타인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정말 공연을 이렇게 막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인기가 많은 것들을 무언가 좀 바꿔내고 싶었었던 그의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이자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었던 아르까지나를 이 시골에서 정말 자그마한 무대에서 내가 진짜 공연이 뭔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공연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려고 했었던 것도 우리는 해석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걸 보는 내내 아르까지나는 불편했기 때문에 아르까지나의 대사들이 막 줄줄줄줄 나왔었던 거를 우린 또 알 수가 있고요. 스타 시스템 자체가 무언가 잘못됐었던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터라 예술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일궈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결과 1898년 스타니슬랍스키를 필두로 해서 모스크바 예술극장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뭐 스타 시스템 같은 것들은 폐쇄가 되고요. 과장된 연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탈피하려고 애를 썼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아르까지나가 모스크바 왕실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영화에서는 비춰지게 됩니다. 아니, 스타 시스템의 뭔가 선두주자였었던 아르까지나가 스타 시스템이 무너지고 난 후에도 공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또다시 그녀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여배우이고 시스템 변화에 맞춰서 자기를 변형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배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린 또 알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었던 극들은 사실적인 연기를 바탕으로 해서 과장된 연기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좀 배제하는 분위기였고, 그런 사실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뜨리고린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시골에 딱 내려와서 굉장히 사실적인 일들을 그냥 묘사를 해서 적고 계속해서 수첩에다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드베젠코가 마샤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냥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갈매기를 딱 봤을 때도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정말로 유명한 작가로서의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글을 쓰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적인 양식을 선택했었던 뜨리고린이었기에 가능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희곡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무언가를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트레플레프는 새로운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관심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나 사람들의 관심은 끌 수 있었지만 평론가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었던 것이죠. 그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만의 사상과 그만의 생각과 그만의 철학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트레플레프는 그저 무언가 확실하지 않지만 새로운 것 이꼬르 무엇이라고 하는 느낌표가 딱 정해지지 않고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아직까지 본인 스스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본인이 뭘 쓰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백을 연기하게 되거나 트레플레프를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것은 뭘까에 대해서 뭔가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답이 정말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뭘 적으려고 하는지, 뭘 쓰려고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이거는 그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글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레플레프가 나중에 그 새로운 것들 자체가 본인만의 생각이 담기고 본인만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는 어쩌면 답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 트레플레프가 작가로 데뷔를 하고 나서도 그가 이전의 소린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정말로 찾아나갈 것이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었던 것에서 어느 정도 발전은 했겠지만 그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더욱더 본인만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응집이 돼 있는 것들이 발전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트레플레프는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는 성공을 했을 수 있으나 자기가 정말로 원했었던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어머니의 인정,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많은 글을 쓰고 또 쓰고 글을 쓰고 또 쓰고 하는 뜨리고린의 모습을 사실 저는 안톤 체홉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안톤 체홉 자체가 이제 자신이 뭔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정말로 트레플레프가 고민하고 있었던 새로운 형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안톤 체홉은 뜨리고린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안톤 체홉 자체는 자신이 안톤 체홉이 죽기 전에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가 무언가 찾고 싶었었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투영된 인물이 바로 또 뜨레플레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뜨레플레프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기엔 어려웠을 수 있고요. 그가 세상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조금은 서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레플레프는 새로운 것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긴 하나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슨 글을 쓴다고 한들 거기에는 살아있는 캐릭터가 존재하긴 어렵고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뜨레플레프가 이야기한 새로운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오늘 배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는 항상 본인만의 무언가 특별한 사고방식이 있고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형화된 어떤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부단히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었던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도 사실은 그들도 정말 정형화되어 있거나 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입에 정말 많이 오르내리게 되고 많이 극장에 공연이 되어지면서 작가들 중에 작가이다라고까지 말이 되어질 정도가 되면 뜨레플레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 대단한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셰익스피어도 뜨레플레프의 눈에는 정형화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뜨레플레프의 입에선 나 뜨리고린의 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톨스토이의 글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글을 읽을 것 같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본인의 뜻과 위배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자기가 진부하고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작품의 틀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 스스로가 뭘 쓰고 싶어 하는지 정말 나는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 그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었던 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연들과 정형화된 시스템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답은 알지 못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백을 준비를 하시거나 연습을 하시거나 분석을 하실 때 새로운 게 뭘까를 찾아내시는 것보다 답답한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뜨레플레프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독백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